자, 그런가 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도 오늘 좀 난감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 스스로가 나쁜 사람으로 지목했던 노태광 문화부 2차관과 법정에서 첫 대면을 한 건데요. 자, 노영희 변호사 어떤 표정이었을까요? 사실은 너무 난감했었을 것이긴 한데요. 지금 노태광 차관이 지금 나와서 한 얘기는 본인이 이제 박원호 그 전 승마협회 그 전무 때문에 이제 문제가 발생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그 교류단장으로 이제 자리를 옮긴 다음에 그렇죠. 프랑스하고 문화행사를 하면서 프랑스 측에서 우리 중앙박물관의 뭐 지위 같은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아서 이제 그 일을 무산하게 된 적이 한 번 있었었는데 그것을 빌미로 해서 본인에게 그만둬라라는 식으로 압력이 행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것을 끝까지 버티려고 하다가 그렇게 되면 결국 후임자들에게 누를 끼치게 될 것 같아서 그만뒀다 이제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노태광 차관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화려한 부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사실 이제 던진 부메랑이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 되기 때문에 매우 난감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일단 재판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오후부터 노태광 차관이 출석을 했는데 저희가 지난해 국회 국정조사 특위에서 노태광 당시 차관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당시 어떤 얘기를 했는지 들어보시죠. 나중에 그 유진영 장관님한테 전해 듣기로는 수첩을 보시고는 제 이름과 진재수 과장 이름을 직접 검증하면서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라고 인사를 조치를 하라고 했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그때는 개인적으로 좀 비참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공무원으로서 좀 더 그때 당시에 용감하게 대처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자책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영상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지난해 국정조사 당시에 여당 그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도종환 의원이 국정조사 위원 자격으로 질문을 하고 네. 노태광 전 국장 자격으로 와가지고 증인석에 앉은 건데 지금은 현직 장관과 현직 차관으로 만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노태광 전 국장이자 지금 현직 차관 지난번 최순실 씨 재판에 출석해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문제에 대해서 직접 증언을 하기도 했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과 최순실 씨 재판이 병합되기 전 상황입니다. 최순실 씨 재판이 열리고 있던 상황에 그 승마에 관련해서 특혜에 관해서 이제 노태광 차관을 직접 불러서 이제 증인석에 세운 건데요. 그때 당시에 노태광 차관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유독 승마만 챙기는 일이 많았다. 이유가 정말 뭔지 몰랐는데 일단 승마만 챙기라고 해서 상당히 돌아버릴 지경이었다. 이렇게 한탄을 하기도 했는데 사실 이 승마에 관련해서도 이제 스포츠부 당시에 승마 취재를 좀 해본 적이 있었는데 당시에 이런 얘기 했습니다. 노태광 국장이 당시 국장이었죠. 국장이 승마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윗선에서 문체부보다 더 윗선에서 승마를 좀 챙기라고 했다라는 증언을 여기저기 많이 하고 다녔다고 합니다. 심지어 승마 관계자들 그리고 이제 승마 내부에 있는 이런 비리들을 조사하게 됐을 때도 왜 이렇게 내 말들 이런 보고들을 올리면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왜 일방적으로 자신이 좀 나쁜 사람이 돼서 이렇게 떠나가는지도 모르겠다라는 그런 증언을 했던 걸로 좀 많이 알려져 있었거든요. 그만큼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재판에도 출석을 하면서 과연 이런 사실들 그리고 이런 승마만 왜 챙기게 됐는지에 대한 모든 경위들을 과연 낱낱이 증언을 할 수 있을지가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과 박 전 대통령에 의해서 나쁜 사람으로 지목됐던 노태광 문화부 차관, 이 차관의 대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 재판에서 난데없이 최순실 씨가 오열을 하는 소동이 벌어졌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 현장에 있던 기자에게 좀 듣기로는 갑자기 최순실 씨가 울어서 재판이 휴정이 됐는데 왜 울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해서 당시에는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다들 이제 당황하고 벙쪄 있는 상황이었는데 휴정이 끝나고 나서 돌아왔을 때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정유라의 진술이 자신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 제출되다 보니까 감정이 격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사실 정유라 씨가 이제 이경재 변호사, 최순실 씨의 변호사와 같은 변호사에게 이제 재판을 맡겼었는데 사임계를 이제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까, 변호사가? 그러면서 정유라 씨와 최순실 씨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특히 최근 기사를 보면 정유라 씨가 이제 생활비를 지원받지 못하게 됐고 오히려 이혼한 아빠인 정윤회 씨와 엄청 교류가 잦아지는
그런 상황이 있었잖아요. 그만큼 최순실 씨는 이제 딸이 이제 자신에게서 좀 멀어졌다는 느낌이 드니까 좀 서운해서 운 걸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제 서운함이 좀 복받쳤는지 재판이 다시 이어졌는데도 한동안 울음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재판이 진행됐다고 합니다. 자, 노영희 변호사, 지금 이야기 들어보신 거에 따르면 최순실 씨가 인연을 끊겠다고 했지만은 딸에 대한 모정은 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인연을 어떻게 끊겠습니까? 특히 이 최순실 씨는 기본적으로 딸에 대한 애정은 너무너무 심하다라고 알고 있을 정도이고, 특히 이 딸을 위해서 모든 사건이 벌어졌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 말은 그렇게 해도 당연히 뭐 인연을 끊지 못할 거고, 특히 이제 섭섭한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그 본인이 정유라 씨에게 해줬던 그 말들이 그대로 지금 법정에서 증언으로 현출이 되어서 본인의 죄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됐다는 그 상황 자체가 너무 아이러니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오열을 멈추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특히 더 문제는 딸을 본 지가 너무 오래됐다는 겁니다. 네. 지금 그 독일에 있을 때 혹은 덴마크 있을 때도 사실 본 지 너무 오래됐었을 때 한 번 잠깐 올려다가 지금 그동안에 무산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변호인을 통해서 소식이 간간히 들려오다가 이제는 소식도 끊어졌고, 결국 지금 정유라 씨를 누가 변호한지도 모르는 상태이고,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어떤 심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엄마한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딸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아마도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지금 하고 있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여러 가지로 착잡하죠. 네, 알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도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자유한국당이 박 전 대통령 출당 문제에 대해서 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던데 어떤 사정입니까? 네, 일단 혁신위에서 원래는 출당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 좀 정리된 얘기를 들어보니까 탈당을 먼저 권고하자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됐다고 해요. 예, 그리고 일단 추석 밥상에 한번 올려보자는 얘기가 나오다가 그 전에 좀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나와서 일단 유석춘 위원장에게 일임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속도가 언제쯤 좀 빨라질지 아니면 좀 속도 조절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박 전 대통령 측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 측 그 친박 인사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단 당에서는 계속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먼저 떠날 수 있겠냐는 입장을 전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 전 대통령은 당에서 어떤 조치를 내리기 전까지 본인이 먼저 탈당하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고요. 그 대신 만약에 출당 조치를 하겠다면 수긍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한 친박 인사는 또 이거에 대해서 이 정도로 얘기를 할 정도로 당에 서운함을 내비친 거 아니겠냐, 뭐 그런 식으로까지 해석을 하더라고요. 어쨌든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떠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 같다는 관측이 높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 문제까지 저희가 한번 따져봤는데요. 출당, 탈당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10월 4일 추석 전에는 자유한국당이 결단을 내리겠다니까요. 저희 정치데스크 기자들을 가장 발빠르게 먼저 취재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치데스크 60초 후에 돌아오겠습니다.